자, 10번. 지금 두 곡선이 만나는 점. 자, 일단 n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이 두 개의 로그함수는 어쨌거나 밑이 다 1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함수 모양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로그 n의 x 플러스 3까지만 보면은 그냥 이 증가하는 로그함수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이제 이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리고 플러스 1만큼 또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얘도 그냥 그림이 이 모양입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게 여기 말하는 건데, 이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말은 지금 저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x는 1이 있고 오른쪽에 x는 2가 있다, 이 소리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x에 1을 대입했을 때는 파란색 함수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똑같이 1을 넣었을 때는 파란색 함수가 더 크게 잡혀야 되고, 그 다음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는 빨간색 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크게 잡혀야 되고 지금. 그래서 위의 부등식을 푸시게 되면은 이제 n이 4보다 크다라고 이제 구해질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제 n은 10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n은 4랑 10 사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5부터 9까지 요렇게 이제 5개의 값들 아니냐. 12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두 변의 길이가 소개되어 있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BC 길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C라는 것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 이제 코사인 적기인각 8분의 1.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36이라고 나와서 일단 BC 전체의 길이가 6인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의 밑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 BAD는 2등변 삼각형이 됐고, 그래서 BA의 길이가 4였기 때문에 이제 BD의 길이도 4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2등변 삼각형입니다. 자고로 2등변 삼각형은 반을 갈라주실 필요가 있고, 그럼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인 걸 생각해 보시면 요 반틈이 2분의 1이라서 AD가 1인 게 구해지죠. 자, 그래서 이제 AD 길이가 1인 게 나오면서 이제 CD 길이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4가 되면서, 그러면 삼각형 BBC 얘가 또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2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반을 가르겠습니다. 또 반을 가르면 이렇게 이제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제 끌어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2등분이 되면서 이 반틈은 길이가 이제 3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게 되면은 요 높이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루트 7인 걸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또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 8분의 1이니까 여기를 8K, K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돌리면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은 저거 8K의 제곱, 64K의 제곱. 그러면 63K 제곱은 7이라서 이제 K 제곱은 9분의 1. 그럼 이제 K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D는 8K였으니까 이제 뭐 3분의 8. 12번 다른 접근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단 초반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이제 BC가 6인 거는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BD 길이는 2등변이라서 이제 4인 거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AD 길이를 이제 1이라고 구하면서 이제 결국은 DC가 이제 4인 것까지 나오면서, 이러면서 이제 삼각형 DBC가 2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제 이 두 각이 이제 같아졌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은 같다고 소개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닮음인 삼각형이 이제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삼각형 ABC라는 것과 그 다음 삼각형
삼각형 EDB라는 것과 얘네가 이제 AA 닮음이 돼버리니까 이제 닮은 B를 쓰시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D를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21번 가조건 X에 대한 방정식. 자, 둘이 곱해서 0이니까 결국은 X n승은 64 또는 fx는 0이 되겠죠. 근데 이 x n승은 64라는 방정식은 여러분이 이제 그 거듭 제곱근 개념 배울 때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게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이게 n이 홀수면은 무조건 실수인 거는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게 지금 n이 짝수가 되면은 이제 풀마 관계로 두 개가 잡힐 거고, 그리고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근이 많이 나와봤자 두 개고, 즉 이 방정식은 답이 최대로 많이 나왔을 때 4개입니다. 여기서 2개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2개까지 나올 수 있고. 근데 가의 설명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이 다 중근이랍니다. 그럼 4개란 소리죠 지금 이게. 그러면 결국 여기 합쳐서 지금 4개의 답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결국 얘도 2개의 답을 만들어줘야 되고 얘도 2개의 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2개의 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은 일단 무조건 짝수여야 된다. 그리고 n이 짝수가 되는 순간 얘는 항상 풀마로 답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도 똑같이 그 풀마 알파를 답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fx라는 2차 함수를 최고차한 계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알파, x 빼기 알파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근을 풀마 알파라고 잡았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알파의 n승은 64다 요런 식을 또 찾을 수 있겠고, 마지막 나 조건입니다. 함수 fx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게 지금 대칭축이 0에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즉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이제 최소값이겠죠. 이게 지금 음의 정수다. 그러면 양변에 내가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알파 제곱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결론입니다. 지금 세 가지 정보들을 조합하시면 될 건데, 알파는 n승을 했을 때 64다. 근데 그 n은 짝수다. 그리고 알파 제곱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요 단서들을 잘 엮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n이 짝수니까 지금부터 n을 2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은 1, 2, 3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n승이 64라 그랬으니까 이제 알파의 2m승은 64.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근데 알파 제곱이 자연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식을 알파 제곱의 m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결국 알파 제곱 어떤 자연수의 m승이 64가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근데 64라는 것 자체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은 저거 2의 6승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m을 하나 찾은 겁니다. 이 알파 제곱이 2가 됐을 때 m은 6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m은 6. 근데 2의 6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2의 제곱의 3승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제 m은 3이 될 수도 있고, 또 2의 3승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m은 2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2의 6승이라는 것의 1승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m은 1이 될 수도 있고, 즉 이제 이거는 많이 보셨던 문제일 건데 2의 6승이라는 거를 뭐 자연수의 자연수승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은 지수법칙이 곱하기로 간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 6의 약수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m에는 1, 2, 3, 6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n은 2m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n은 12, 6, 4, 2.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수의 n의 합은 뭐 24라고 구해지겠죠. 15번입니다. 자, 이 방정식의 실근 둘이 곱해서 0이죠. 그럼 당연히 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이든지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이든지,
그리고 이제 범위는 0 이상 4 미만입니다. 자, 원래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인데 지금 이제 x의 개수가 둘 다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주기가 4죠. 그러면 저 0 이상 4 미만이라는 범위가 이제 얘네 둘 다 한 주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한 주기만큼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4까지 해서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이제 한 주기만큼, 코사인 2분의 파이 x도 이렇게 이제 한 주기만큼 그림들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똑같은 t는 이제 같은 t죠. 똑같은 t를 그렸을 때 이제 그 실근, 이제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제 t를 여기다가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실근이 나오는데 그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요 지점의 x좌표를 알파 t, 가장 큰 값, 요 지점의 x값을 베타 t라고 잡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기억입니다. t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잡게 된다라면 t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잡겠다라는 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잡겠다라는 소리인데, 자, 그럼 그때 보시면 답이 4개가 나와요, 지금. 물론 답이 3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3개인 경우는 어딜 거냐면은 요 교점 높이에 잡았을 때, 이때는 3개겠지. 그리고 답이 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2개겠지,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상황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보시다시피 지금 교점이 2개인데, 근데 그 교점이 자연스럽게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죠, x좌표가.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게 이제 2랑 3이니까 더했을 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일단 참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게 근데 교점이 3개인 거랑 4개인 거랑 그게 알 필요는 없겠네요. 어차피 이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t가 이제 마이너스 1과 이제 0 사이에 이렇게 이제 중간쯤에서 그려졌다. 그러면 어쨌거나 제일 작은 녀석은 요 파란색 쪽에서 생길 거고 제일 큰 녀석은 지금 빨간색 쪽에서 생길 거고 어쨌거나. 근데 그거 둘이 더해서 지금 얼마냐는 건데, 이게 어차피 사인 그림이랑 코사인 그래프가 똑같이 생겨있죠. 이제 평행이동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 자기들끼리도 약간 대칭되는 점일 건데, 예를 들면 여기는 2에서 요 알파만큼 뒤로 빠져있는 녀석으로 볼 수가 있고, 문자를 피합시다. K로. 2에서 K만큼 뒤로 간 걸로 볼 수 있고, 얘는 3에서 K만큼 앞으로 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건 2-K, 제일 큰 거는 3 플러스 K, 요렇게 이제 항상 볼 수가 있을 거니까 합은 5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 니은 베타 t 빼기 알파 t는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 자, 베타 제로는 얼마냐? 지금 t에 0을 넣은 거죠, 이거 지금 둘 다. 그럼 딱 t가 0일 때는 보시면은 교점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얘고 제일 큰 게 얘입니다. 지금 얘는 범위에 안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빼야 되고, 그래서 t가 0일 때는 이제 가장 작은 교점, 가장 큰 교점이 얘네 둘이다. 그러면 그걸 뺏는 값이 3입니다. 지금 3. 결국 니은은 베타 t랑 알파 t를 뺐을 때 그게 이제 3이 나오는 어떤 t의 값들을 찾아보라는 건데, 자, 그 3이라는 간격이 지금 딱 요만큼인 거죠. 지금 0부터 3까지. 근데 이게 아래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불가능한 게 생긴 걸 잘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을 그려도 제일 작은 녀석은 1보다도 클 거고 제일 큰 녀석은 4보다도 작을 건데 그 간격이 3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여기는. 딱 1부터 4까지의 간격이 3인데 이 위로는 어떻게든 간격이 3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밑에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제 위쪽에서만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3이라는 간격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딘지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빨간색 지금 사인이랑 요 파란색 코사인은 어쨌거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제 평행이동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한동안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평행이동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유지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간격을 이렇게 유지해서 요 둘이가 만나는 이 높이까지는 그게 계속 간격이 3인 걸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요 순간보다 위쪽에다가 이제 t를 잡으시게 되면은 가장 작은 거는 여기 생기고 가장 큰 거는 이쪽으로 생기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간격이 3보다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간격이 계속 3으로 유지되는 순간은 바로 요 교점까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니까 이제 그 4분의 파이, 즉 t 값이 2분의 루트인 순간이겠죠. 그래서 t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는 평행이동 개념으로 가면서 이제 간격이 계속 3을 유지를 하니까 니은도 이제 이렇게 참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이제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같다. 일단은 이거 기호 파악을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알파라는 게 내가 어떤 t를 잡았을 때 생기는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 알파입니다. 그럼 이제 알파 t1이라는 거는 내가 t1이라는 높이를 잡았을 때 가장 왼쪽에 생기는 교점이고, 알파 t2는 또 t2라는 높이를 잡았을 때 가장 왼쪽에 생기는 그런 교점일 거고. 근데 그게 똑같다. 가장 작은 교점의 x좌표가 똑같다. 지금 두 개가. 그리고 그 둘을 이제 뺐을 때 이제 2분의 1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곱했을 때 3분의 1이겠느냐. 자, 일단은 지금 가장 작은 x좌표가 똑같은 순간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역시 아래쪽에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가장 작은 x좌표가 얘인데 다른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선을 그려도 가장 작은 x가 여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유니크한 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역시 이런 순간은 위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곳에다가 t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그때 가장 작은 교점 x좌표 여기 나왔죠 지금. 그럼 이거랑 똑같은 곳을 가장 작은 교점으로 삼는 자리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보시면 이 높이. 지금 이 높이에다가 t를 잡았을 때에도 가장 작은 교점 x좌표가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높이에다가 t를 잡았을 때에도 가장 작은 x좌표가 여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t1, t2는 그런 식으로 잡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쨌거나 그 x좌표는 지금 똑같은 거고, 알파 t1, 알파 t2. 그럼 결론이 뭐냐면 t2라는 거는 파란색 쪽에서 나오게 되고 t1이라는 거는 빨간색 쪽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t2는 코사인 쪽에다가 대입이 된 거고, 즉 코사인 2분의 파이 x에다가 이제 이 알파 t2가 대입된 그런 거고, t1 같은 경우는 사인 쪽에다가 대입이 된 거고 지금. 근데 가정이 지금 뭐냐면 알파 t1과 알파 t2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면 t1과 t2는 동일한 각도에 대해서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제곱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디귿은 결국 t1 제곱 더하기 t2 제곱이 1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똑같은 각에서 사인이 들어갔을 때와 코사인이 들어갔을 때 그때를 지금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t1 제곱 더하기 t2 제곱은 1이다. 자, 근데 가정이 하나 더 있죠. t2 빼기 t1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요 식의 양변을 제곱시키시면 t2 제곱 마이너스 2t1 t2 플러스 t1 제곱은 4분의 1이고, 방금 얘기했던 거 t1 제곱과 이제 t1 제곱, t2 제곱을 더했을 때는 이제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t1 곱하기 t2는 8분의 3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11번입니다. 자, 0부터 1까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고, 이제 마지막 gx라는 녀석을 지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라. 자, gx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잡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식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간격 2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gx는 주기함수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마다 반복이 일어나는 주기함수. 그러면 딱 요 이간격만큼 알려준 이 식이 계속 이제 되풀이 되면서 이제 그런 주기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라는 정적분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주기가 두 번 등장하겠죠. 지금 하나의 주기가 두 번 등장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반 틈만큼이 남을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구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내가 분명히 가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x, dx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3부터 2까지 적분을 할 때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내가 구해낼 수 있을 거고, 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 똑같은 게 이제 두 번 나올 거고, 그 다음 저거 1부터 2까지 하나가 남지 않겠냐. 근데 이 1부터 2까지라는 것도 역시 또 주기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거를 이제 찾으면 또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주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정적분 결과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제 gx라는 것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식이 다르니까. 그럼 이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gx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더하기 1. 그 다음 0부터 1까지에서는 그냥 fx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끝이 났죠.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이 값이 6분의 1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얘만 신경 쓰면 되겠다. 근데 얘는 또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서 이제 더하기를 분리를 좀 시켜주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1 dx 이거는 계산하면 이제 1이라고 따로 또 이제 처리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 건데, 지금 이과 계열이신 분들이라면은 이걸 처리하실 때 그냥 치환적분 하셨으면 됩니다. 사실 x 플러스 1을 이제 치환해 갖고 치환적분 하시면은 뭐 금방 떨어질 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치환적분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 얘는 f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겠죠. 그래서 fx를 이제 대충 그림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있다라면은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 그게 이제 fx 플러스 1일 건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이 정적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는 0부터 1까지였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 그림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어서 나온 게 얘기 때문에 처음 그림에서는 0부터 1까지였던 게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한 칸 밀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얘 정적분 결과는 그냥 f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결과랑 동일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과분들은 그냥 치환적분 쓰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이 값은 6분의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주기를 다 정적분한 거는 합쳐서 1이라고 나오니까 2가 확보가 되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거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라서 6분의 17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익숙한 모양이어야 되죠. 적분 구간이 상수입니다. 그 문자죠. x로 하고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특별히 딱 상수부터 x까지의 이런 정적분이 이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하나의 문자로 되어 있는 함수라면은 지금 하나의 문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다 t로 되어 있는데 얘만 지금 x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저게 문제는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면은 이런 녀석은 내가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fx가 되죠. 이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윗끝 아래끝 똑같아질 수 있게 x에 대입했을 때 이제 뭐 0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생각이 나셔야 되는 유형인데, 여기 x가 섞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 분리라는 걸 좀 먼저 하실 필요가 있죠. 이걸 이렇게 분배를 시켰을 때 fx 곱하기 ft 4승인데 지금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이 fx는 t랑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fx 곱하기 a부터 x까지 ft 4승 dt,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이제 뒤에 거 분배시키게 되면 저거는 ft 전체의 5승 dt. 자, 이렇게 이제 변수 분리부터 좀 진행해 주시고, 이제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앞에 거 미분,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이 뒤에 거 미분할 때 이제 아까 그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딱 기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fx 4승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랑 곱해지면서 결국은 fx 5승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딱 상수부터 x까지인데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미분시키면은 빼기 fx 5승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fx 5승끼리는 이제 제거가 되죠. 자, 지금 이 gx가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미분에서 0인 점들을 조사를 해볼 건데,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 나오는 거니까 f-x가 0이든지 또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전체의 4승 dt 이게 0이든지 요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갈렸습니다. 근데 f-가 0이 되는 거, 지금 저 주어져 있는 3차 함수 한번 미분해 보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5, 그러면은 이게 x 빼기 3, x 빼기 5라서 지금 여기서 벌써 x는 3 또는 x는 5라는 게 나오죠, 지금. 근데 지금 이 미분에서 0되는 이 두 개의 후보들은 보시다시피 중근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얘네는 둘 다 극대극소로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분명히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극값만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 둘 중에 한 놈은 극대극소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계속해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얘. 지금 이 정적분이 0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내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 자체가 뭐의 4승꼴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항상 0보다 큰 함수죠, 지금. 무조건 x쪽보다 위쪽에서 이제 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적분했을 때 0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자체가 다 위에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적분한 거는 다 양수라고 잡힐 거고, 이쪽으로 적분한 건 방향이 반대니까 다 음수라고 잡힐 거고. 그러니까 0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윗끝 아래 끝이 똑같아진 경우, 즉 x는 a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후보들 중에서 짝수번 중근으로 나온 애들은 극값에서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a가 3이 된다라면은 이게 중근이 되면서 얘가 극값에서 탈락이 되는 거고, a가 5면은 이렇게가 중근이 되면서 이제 극값에서 탈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3하고 5. 14번입니다. 일단 가조건을 좀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x 곱하기 gx는 뭐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 식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들었어야 되는 생각이 있죠. x로 묶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x로 묶어내고 나면은 이거는 그냥 평행이동이거든, 사실. 그냥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생김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x로 묶어줄 필요가 있지 않았겠냐. 그리고 둘을 곱했는 거의 절대값이니까 이제 각각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도 이제 상관이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절대값 x라는 게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x제곱 곱하기 gx라는 녀석은 x가 양수 0 이상인 경우라면 이제 이게 그대로 나오면서 이제 x 곱하기 절대값 fx 빼기 p 플러스 q가 될 거고, x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곱하기 절대값 f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지금 어차피 fx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gx도 이제 다항함수 꼴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럼 이제 x에다가 gx를 곱한 게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게 결론이니까, 그러면 결국 그냥 gx는 절대값 fx 빼기 p 플러스 q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fx 빼기 p 플러스 q든지. 그래서 범위는 0 이상 0 미만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어져 있던 저 3차 함수 fx는 일단 미분을 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그 극값을 가지는 그냥 3차 함수죠. 그래서 딱 그림 생긴 거는 이제 이 모양일 거고, 이제 극대를 가지는 곳이 x는 마이너스 1, 극소를 가지는 곳이 이제 x는 3. 그래서 이제 fx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는 녀석이다. 근데 여기 있는 녀석, 이 fx p 플러스 q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를 그냥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있는 이 함수는 얘랑 생긴 거는 똑같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되어 있지 그림 생긴 거는 완전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 fx 빼기 p 플러스 q라고 하는 거를 잠시 h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겨있는 어떤 그런 3차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놓고 이제 부호를 바꾼 그런 존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얘도 어쨌거나 3차 함수란 말이야 지금. 이거랑 똑같이 생긴. 근데 그런 3차 함수한테다가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워서 부호 바꾸고 범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이제 gx다. 자, 그래서 이제 hx는 어쨌거나 그림이 이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모양. 근데 이제 얘가 어쨌거나 연속이라고 돼 있죠, 지금. 연속인 함수 gx. 그러면은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h0의 절대값이랑 h0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는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h0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즉, 이 녀석이 0,0을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0,0. 근데 그게 어딘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크게 x축이 있을 수 있는 높이는 위쪽, 극대 라인, 중간, 극소 라인, 더 아래쪽.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x축의 위치라는 게. 근데 얘가 0,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는 이제 여기를 이제 0으로 봐야 되겠고, 이 경우는 또 0의 후보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는 여기 세 군데를 지금 후보로 생각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역시 후보가 2개고 얘는 지금 여기만 0이고. 그럼 이제 일단 이 둘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h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hx인데 이제 이걸 꺾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꺾은 그림. 근데 0보다 큰 곳에서는 그 꺾여져 있는 그림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큰 여기만 그 그림을 그대로 쓰라는 거고,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지금 그 꺾여져 있는 그림을 또 부호를 바꾸라 그랬는데 지금 꺾여서 올라온 얘를 다시 부호를 바꾸게 되면 그냥 원래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gx가 그냥 처음에 hx랑 똑같은 그림이 돼버리게 되는데, 이러면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버리니까 나 조건이 성립 안 됩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가 1개라 그랬는데 이제 이 그림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5번째 그림. 자, 0보다 큰 곳에서는 hx가 이미 양수였으니까 절대값 씌워도 이제 hx겠죠, 여기는.
근데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음수였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hx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그냥 hx가 되면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결국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항상 hx랑 똑같은 식이 돼버려서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니까 또 항상 미분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얘도 탈락. 자, 그 다음 이 그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또 후보가 두 개지. 자, 여기가 0이라 치면은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소리예요. 0보다 큰 곳에서는 이미 h는 양수였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그대로 hx라고 나올 거고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다 음수 계열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건데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hx가 되면서 이 경우도 범위 상관없이 그냥 항상 hx입니다. 그럼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 없겠지. 탈락. 자, 이 경우 0보다 큰 곳에서는 절대값 hx를 써라. 그럼 0보다 큰 곳에서는 절대값 hx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그러면 그냥 플러스 hx가 될 거니까 이 원래 hx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게 gx인데 이건 지금 나를 만족시키죠. 여기는 좌우 미분계수가 똑같이 0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곳이고 여기가 지금 뾰족해지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한계가 생겼거든. 자, 처음으로 되는 녀석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자, 이 경우도 나눠야 되겠죠. 여기가 0인 경우, 여기가 0인 경우. 이 그림에 대해서도. 자, 0보다 큰 곳에서는 hx가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그냥 hx 그대로 갈 거고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다시 마이너스 때문에 그냥 hx. 그럼 얘는 항상 미분 가능이니까 탈락. 그 다음 얘는 0보다 큰 곳에서는 절대값 hx 그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모양을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hx 0보다 작은 곳에서 절대값 hx 그림이 이 그림이겠죠. 근데 이 그림을 마이너스를 씌운 거니까 이제 꺾여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건데 그럼 여기는 뾰족 좀 된 거니까 미분 불가능일 거고 여기는 좌우 미분 계수가 0이니까 지금 미분 가능한 상태죠. 그럼 되는 걸 또 하나 찾았네. 지금 요렇게 생겨져 있는 그림도 가능성이 생겼다. 자, 마지막 이 그림. 이 그림은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죠. 자, 역시 각각의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0보다 큰 곳에서는 절대값 hx를 써라. 그럼 0보다 큰 곳에서 절대값 hx를 써버리는 순간 얘는 벌써 미분 불가능한 게 두 개입니다. 탈락. 0보다 큰 곳에서 절대값 hx를 써라.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제 그 절대값 hx에다가 부호를 바꾼 걸 써라. 그러면 절대값 hx는 이렇게 생겨 있을 건데 이걸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 또 미분 불가능한 게 생겼기 때문에 벌써 두 개라서 이것도 탈락. 이 경우 0보다 큰 곳에서는 절대값 hx 그대로 쓰고 작은 곳에서는 요거 절대값 hx 얘를 부호를 바꾼 거. 얘를 부호를 바꾼 거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그럼 역시 확실하게 뾰족점이 두 개가 뜨기 때문에 얘도 탈락.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 봤을 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은 두 개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x = a입니다. 즉, 이 그림 같으면 여기가 a란 소리고 이 그림 같으면 이제 여기가 a란 소리죠.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 hx라는 녀석은 이 그림 같으면은 지금 0에서 지금 이제 중근을 가지고 a에서 근을 가지는 거니까 이제 x제곱 곱하기 x 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고 식이 물론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걔를 평행이동시킨 hx도 최고차 한계수는 1이겠죠. 그 다음 이 그림 같으면 이제
A에서 근을 가지고 이제 0에서 중근을 가지는.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식은 똑같겠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A에서 그냥 근이고 0에서 중근인 거는 두 그림이 똑같아.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A가 양수인 상태인 거고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A가 음수인 상태인 거고 지금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두 개가.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 이 HX라는 건 얘를 평행이동시킨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얘를 평행이동시킨 그림.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을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지금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극대 라인에 X축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의 실제 좌표가 이 그림상에서 마이너스 1,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7이죠. 자, 1번 그림 같으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이 자리가 여기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1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얘를 평행이동 시킨 게 얘라 그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7이 이렇게 여기가 되게끔 평행이동을 시키려면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P는 1, Q는 7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이제 3일 건데 이제 그 역시 또 계산을 해보시면은 3, 마이너스 39 이렇게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원점을 오게 만든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원점으로 오게 하려면은 X축으로는 마산만큼 Y축으로는 39만큼 평행이동이 돼야 되는데 근데 두 양수 PQ라는 조건에서 얘가 탈락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P는 1, Q는 7만 답이 된다. 22번입니다. 자, 3차 함수 fx 가 fx가 0이 되는 실근이 두 개다. 3차 함수가 이제 x축이랑 만나는 근이 두 개일 수 있는 그림은 그 중근 가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차 한계수가 이제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이렇게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더 작은 근을 알파, 큰 거를 베타.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내가 근을 알파, 베타로 잡은 거기 때문에 가에서 F 알파는 0이고 이제 F 베타는 0이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나 이상하게 생긴 또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데, 자, 지금 F라고 하는 식에는 뭐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올 수 있냐면은 알파랑 베타죠. 가에서 내가 그렇게 잡았단 말이야, 알파, 베타라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면 이제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결국 나에서 말하는 방정식은 이 x 빼기 fx가 알파가 되든지 또는 x 빼기 fx가 베타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총 3개다. 그렇게 이제 나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또 설정을 보시면은 F1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F-1은 1이다. 그리고 F-0은 1보다 크다. 자, 요거를 이제 이 4가지 그림에다가 적용을 시키시다 보면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을 넣었을 때 4가 나왔다라는 건 1을 넣었을 때 양수란 소린데, 그럼 첫 번째 그림은 베타보다 큰 쪽에 1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무조건 그쪽에 1이 있어야지 이제 F1이 4를 찍을 수가 있겠지. 여긴 다 음수니까. 근데 1에서의 미분계수는 1이다?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로 잡히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F-0은 1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3차 함수 그림 특성상 이 뒤로는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지게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올라갈 건데, 그러면 F-0은 1보다 왼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게 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F-0이 1보다 크다라는 게 만족이 안 되겠죠. F-1이 1인데 F-0이 그보다 커지려면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린데, 근데 0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 얘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얘는 이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또 안 되죠. 얘 같은 경우는 1,4가 나오려면 무조건 1은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는 함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F-는 음수로 잡힐 겁니다. 그럼 F-1이 1이라는 게 또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도 탈락. 자,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x 빼기 fx는 알파, x 빼기 fx는 베타. 자, 이 방정식들은 또 적당히 이항을 시키면 fx는 x 빼기 알파 또는 fx는 x 빼기 베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식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fx라고 하는 저 주어져 있는 3차 함수랑 y는 x 빼기 알파라는 직선의 교점, 또 여기는 y는 fx랑 y는 x 빼기 베타라는 직선의 교점, 그렇게 이제 바꿔보실 수 있죠. 결국은 이 교점 개수랑 이 교점 개수가 합쳤을 때 3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x 빼기 알파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칠 수가 있겠냐면은, 기울기가 1이면서 알파 콤마 0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알파 콤마 0을 지나가는 직선. 같은 이유로 x 빼기 베타라는 거는 기울기가 1이면서 베타 콤마 0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자, 기울기가 1이면서 이제 베타 콤마 0을 지나가는 직선을 일단 그리시게 되면은 두 그림에서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 같으면은 지금 무조건 여기서 두 개가 잡히겠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극소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아래로 볼록하게 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만나질 겁니다. 그리고 이 3차함수를 내가 그리다가 말아서 그렇지 이쪽으로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직선이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은 언젠간 저기서 또 만나죠, 지금. 그러니까 이미 x 빼기 베타라는 직선하고만 얘는 3번 만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x 빼기 알파랑 만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x 빼기 알파라는 녀석도 역시 기울기가 1이면서 뭐 x절편이 알파다. 그러면 벌써 알파에서 이 둘은 한번 만나기 때문에 이러면 벌써 근이 4개입니다, 지금. 물론 이거는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이 그림이 알파에서 이 직선에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이러면 이제 여기랑은 안 만나게 할 수도 있지. 근데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여기서 또 만나겠지. 이 저기 오른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벌써 확연하게 근이 생기는 것만 해도 벌써 4개, 5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나 조건에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그림은 이제 이 그림밖에는 없는 거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x 빼기 베타랑은 한 점에서 밖에는 안 만납니다, 이 그림은. 그럼 이제 x 빼기 알파라는 녀석하고 두 군데에서만 딱 만나야 되겠지. 근데 그 x 빼기 알파라는 게 이렇게 이제 알파 콤마 0을 지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 번은 만나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만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 3차 함수에 접하게끔 그려주시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분홍색 직선이 y는 x 빼기 알파, 이제 저 초록색 직선이 y는 x 빼기 베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든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f-1이 아까 1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를 x좌표가 1인 곳으로 보실 수 있겠죠, 지금. f-1은 1.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평균값 정리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1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점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1이기 때문에 얘를 x좌표를 1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접점이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중간에서 생기는 접점이 1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두 그림 중에서 또 하나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 그림이 탈락이 됩니다. 지금 f-1이 1인데 f-0이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1보다 작은 모든 곳은 접선의 기울기가 다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f-0이 1보다 커지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은 탈락.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상황만이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이 점의 좌표가 이제 1,4인 거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3참수를 이제 찾아낼 건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1. 그러면 x변화분의 y변화량을 했을 때 이게 1이 떠야 되는데, 지금 이 점의 y좌표가 4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x변화량도 4였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마3이라는 게 이제 잡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3차함수 fx의 식을 최고차 한계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k라고 세팅을 하는데, 그림 모양이 이런 거 보니까 이제 k는 일단 음수겠죠. 그리고 마3에서 중근을 가졌으니까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베타라는 근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집니다. 자, 나한테는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f1은 4다.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6k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라고 뜨는데 지금 그게 4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식 f-1은 1이다. 저 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제 f-x는 k 곱하기 곱의 미분 2x 플러스 3x 빼기 베타, 그 다음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k 곱하기 8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6, 요렇게 이제 식이 잡힐 거고, 이 결과가 지금 1이 나와야 된다. 자, 근데 지금 밑에 식을 전개시켜 보시면 8k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6k는 1이죠. 근데 요 위의 식에서 k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를 4분의 1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얘를 4분의 1로 이제 처리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k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인 걸 이제 적용시키시게 되면은 이제 베타는 이제 또 5라고 확정이 날 겁니다. 그럼 이제 fx식은 다 뜬 거고, 마지막에 이제 f0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이제 f에다가 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 베타 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뜨겠죠. 그래서 베타에 5, k에 마이너스 16분의 1 대입하시면은 16분의 45 나오시면서 이제 두 개 합치시면 60일 나오겠습니다. 27번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아지는 그런 방정식, 양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럼 양의 실근이니까 이제 양수 쪽만
x가 양수 쪽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는 그냥 무난한 지수함수 EX승, 하나는 이제 K 곱하기 sin X인데 어차피 뭐 K 곱하기 sin X라고 해봤자 주기는 똑같이 2파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선 하한선만 이제 K로 뚫려 있는 뭐 그런 상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얘는 0,1을 지납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리시게 되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나오게 하려면은 이 초반의 산 모양에서 교점 2개를 찍고 두 번째 산 모양에서 하나의 교점만 더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러려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듯한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곡선이 공통인 접선을 가지는 약간 그 유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게 되면은 내가 빨간색으로 y좌표를 잡게 되면은 k 곱하기 sin t라고 나오게 될 건데, 근데 또 파란색으로 y좌표를 찾게 되면 2의 t승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은 같아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빨간색 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를 찾게 되면은 k 곱하기 코사인 t, 근데 파란색 함수를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2의 t승. 근데 그 기울기도 같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k 곱하기 sin t는 2의 t승, k 곱하기 코사인 t는 2의 t승. 지금 sin t가 k 분의 2의 t승이고 코사인 t도 k분의 2의 t승이니까 지금 이 둘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4분의 파이, 그 다음 이제 3, 4분면에서 등장하는 뭐 4분의 5파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주기 타면서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림 정황상 내가 찾아야 되는 t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산 모양에서 왼쪽 부분에서 접하는 이런 녀석이 지금 필요한 걸 거니까 이 t는 지금 이제 범위가 2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t의 값들 중에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4분의 9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딱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4분의 9파이라는 거지. 그래서 t가 이제 4분의 9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k는 sin t분의 2의 t승, 이제 이게 k일 건데, 그럼 이제 4분의 9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 2니까 역수 돌리면서 루트 2, 그리고 이제 2의 4분의 9파이승. 29번 이 fx라는 함수가 k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러면 미분에서 0인 점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는 자, 얘 미분하면은 2 내려오고 이제 lnx의 1차 형태로 바뀔 거고, 그 다음 속미분 때문에 x분의 1이 하나 붙을 거고, 그 다음 빼기 2x. 자, 이거 미분해서 이제 0이 되는 순간을 찾자. 그러면은 어차피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lnx라는 기호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진수 조건 때문에 이제 x가 양수라는 건 이제 깔려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에다가 내가 양변의 x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2t lnx 빼기 2x 제곱은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변의 2를 한 번 더 약분시켜주면 이제 t 곱하기 lnx 빼기 x 제곱은 0. 즉 이걸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극대극소 후보가 생길 건데, 어쨌거나 x는 k에서 극대를 가진다라고 지금 소개가 돼 있고요. 그 k의 값을 gt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결국 이 말을 잘 붙여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x는 gt에서 극대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말을 지금 늘여놨는데, 잘 읽어보시면은 k에서 극대인데 k를 gt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x는 gt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은 x는 gt에서 미분했을 때 0을 찍는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x에 gt를 넣었을 때 이제 이게 0을 찍는다. 즉 t 곱하기 ln gt 빼기 gt 전체의 제곱은 0이다.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t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자, g 알파는 2제곱이다. 그때 알파 곱하기 g 다시 알파 제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은 g 알파가 2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ln g 알파 빼기 g 알파 제곱은 0이다. 근데 g 알파가 2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2알파 마이너스 2의 4승은 0이다.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2의 4승이라고 일단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g 다시 알파가 필요한 거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이제 이 식의 양변을 미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곱의 미분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ln gt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t,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gt분의 g 다시 t, 그 다음 빼기 얘는 미분하면 2 곱하기 gt 그리고 속미분 때문에 g 다시 t 그리고 이제 우변은 0. 자, 이번엔 이 식에다가 또 알파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g 알파는 2제곱이니까 ln 2의 제곱은 그냥 2가 될 거고, 그 다음 t에는 이제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 알파가 2분의 2의 4승이었고, 그 다음 g 알파는 2제곱이니까 분모는 2제곱이고, 그 다음 분자에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g 다시 알파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역시 g에다가 알파 넣으면 2제곱, 그 다음 g 다시 알파는 0.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간단히 하시면은 결국 이제 2의 제곱만 남고, 그럼 얘네 둘은 약간 동료한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죠. 2분의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제곱. 그래서 이항시키면 2분의 3 곱하기 2제곱 곱하기 g 다시 알파. 그거는 2다. 따라서 g 다시 알파는 3 2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 알파 2분의 2의 4승 곱하기 이제 이 g 다시 알파 전체의 제곱. 그러면 9 2 4승분의 16이라고 나오니까 약분시킬 거 약분시키시면 이제 9분의 8이라고 나오면서 분모분자 합치시면 이제 17이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28번입니다.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그러면 이제 O가 선분 A의 중점이니까 이제 원중심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바로 1이겠죠. 자동적으로 여기도 1이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문제가 나중에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4승 곱하기 F 세타. 자, 그 F 세타는 금방 나오겠습니다.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면은 이 각은 파이 빼기 2세타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 사인 B인각. 그러면은 바로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얘는 처리가 되죠, 지금. 이제 G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이거.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한번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있죠.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잠시 뭐 S라고 좀 이름을 붙인다라면은 QR 대 QS는 RP 대 RS다. 그 각의 이등분선 공식. 근데 지금 이 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거 밑변을 여기로 봤을 때 높이가 동일하게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끼리는 그 밑변의 길이가 결국은 넓이의 비율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까만색 삼각형 넓이는 요 전체 QPS라는 삼각형에서 이게 몇 대 몇인지를 파악하면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길이들을 하나씩 찾을 건데,
일단은 이거 대 이거를 써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요 두 개의 길이를 좀 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S는 QB 전체에서 SB를 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2세타입니다. 그러면 QB 전체는 탄젠트 2세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B 같은 경우는 이 각이 세타고 요 변의 길이가 이니까 2탄젠트로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얘네 둘을 뺏는 걸 이제 QS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편법이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나중에 그래 이 길이를 여기다 썼다 칩시다. 그리고 뭐 이 전체 삼각형 넓이를 뭐 2분의 1 AB 뭐 어쩌고 해갖고 뭐 몇 대 몇이니까 이제 그래서 몇 분의 몇 해갖고 얘 넓이를 구했다. 그걸 여기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 녀석이 여기에 등장을 하겠지. 왜냐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얘를 썼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녀석은 여기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 공식을 쓰기 위해서 모양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변형 같은 걸 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작업을 여기 올려놓고 하지 말고 여기서 미리 하자라는 거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식을 세워서 끝에 가서 극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미리 땡겨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탄젠트 2세타니까 이제 배각 공식 대상 되겠지. 그래서 1마 탄탄,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2탄젠트. 그거 빼기 2탄젠트입니다, 지금. 그럼 이 두 식은 2탄젠트로 묶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묶어냈을 때 앞에는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이고 뒤에는 빼기 1이라는 거지. 근데 이 분수 빼기도 지금 내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탄젠트 제곱만 남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통분을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얘는 결과가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2탄젠트 3승으로 바꿀 수는 있거든, 지금 이 녀석을. 그러니까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빼기 모양이잖아. 그래도 하나의 분수로 생겨 있는 게 좀 더 처리하긴 편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아까 했던 얘기. 결국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자의 일부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나는 또 극한 계산을 할 때 이제 0분의 0, 부정형으로 가는 애들은 막 이제 집중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분리시켜갖고 이제 상수로 수렴을 시키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 그걸 지금 미리 하자라는 거야. 1 탄젠트 제곱은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1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나중에 내가 극한 계산할 때 얘는 분리가 될 녀석이라는 거야. 어차피 먼 훗날에. 그러면은 0으로 수렴하는 얘만 내가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그 0분의 0꼴 대상자로 가지고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편법입니다. 이 길이를 그냥 2탄젠트 3승으로 두라는 겁니다. 원래는 얘인데 얘를 제대로 끌고 가봤자 저거는 나중에 빠진다니까, 옆으로. 상수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될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처리를 미리 해놓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3에 수렴을 했다 치잖아? 그러면 여기를 3분의 2탄젠트 이렇게 해놓자고. 그게 편법이라고. 근데 이거는 나는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렇게 해요, 이제. 그걸 계속 끌고 댕기기가 너무 번거롭단 말이야. 저걸 저렇게 생긴 걸 계속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얘를 2탄젠트 3승으로 가라. 그러니까 딱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은 정확하게 함수로 표현해 두고, 상수로 수렴해버리는 애들은 일찌감치 상수 처리를 해버리라는 거야, 이제. 식을 세울 때.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편법입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거 QP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당연히 QP 길이는 5Q 길이에서 5P를 빼면 되겠지. 근데 이제 5Q는 얼마냐? 이거분의 1이 코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그럼 5Q의 길이는 시컨트 2세타, 즉 코사인 2세타분의 1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5P는 이 원 반지름이니까 바로 1. 자, 이거를 이미 생긴 게 분수인데 거기다 빼기까지인데 그걸 계속 달고 다니면서 식 세우기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셀프로 지금 정리를 좀 해버리자고. 그러면 이것도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인데 이제 여기서 대각 공식 생각나셔야 되겠죠. 코사인 2세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뭘로 끌고 가는 게 좋겠느냐. 아무래도 극한 공식 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을 끌고 가야 되겠지. 사인. 그래서 코사인 2세타를 1 마이너스 2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거 분자가 그냥 2사인 제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사인 2세타 분모로 깔려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먼 훗날 내가 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 얘 곱하기 뭐 곱하기 막 이렇게 식을 세우다 보면 이게 여기 가 있을 거라고. 근데 결국 극한 계산 처리할 때 얘 코사인 2세타 얘는 어차피 1에 수렴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분리돼서 나갈 거고 그러면 결국 2사인 제곱이라는 녀석만 0분의 0꼴의 멤버로 살아남겠지.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 길이를 단순하게 2사인 제곱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이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일 예정이니까 그러면 이 PR 대 RS를 이제 사인 제곱 대 탄젠트 3승으로 볼 수 있겠죠. 2는 똑같이 이제 약분시켰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해놓고 몇 대 몇인 걸 이용해갖고 이 까만색 부분은 요 전체 삼각형에서 몇 분의 몇이다. 약간 이 논리를 지금 쓸까 싶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QPS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A B 그리고 사인 끼인 각, 요 각을 이 전체 각을 지금 알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2세타였기 때문에 요만큼은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겠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이게 지금 뭐 구한 거냐면은 여기가 딱 여기까지가 지금 삼각형 QPS를 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PR 대 RS는 이거 대 이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두 흰 삼각형과 까만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도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얘네 둘을 합친 거 사인 제곱 더하기 탄젠트 3승 분의 사인 제곱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까만색 쪽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이제 요만큼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 자, 이제 이걸 여기 올리시면 되는데 어차피 올리고 나서도 결국은 또 0분의 0꼴 애들만 골라서 계산을 할 거니까 여기서 자체 선별 좀 하겠습니다. 일단 2분의 1 곱하기 2는 바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 요 사인 제곱 요건 끌고 가야 되겠지. 사인 제곱은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2는 가지고 가야 되겠지. 탄젠트 3승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변환 돌리시면은 코사인 2세타인데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2세타는 1에 수렴하니까 얘는 스킵하겠습니다. 1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올리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좀 약간 생긴 모양이 되게 기괴하게 생겨서 잠시 좀 저대로 두겠습니다. 저 정도는 사인 제곱 더하기 탄젠트 3승분의 사인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역시 또 이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할 건데 일단은 요 상수들 2하고 2분의 1 얘네 둘이 먼저 처리하면 이제 4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인 2개 있고 탄젠트 3개 있죠. 총 5개의 그 0으로 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타 4개랑 짝지으면은 4개는 1 처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3개 사인 하나를 세타 4개랑 짝을 맞춰서 다 공식 처리해서 1 만들어 버리시고 요 사인 하나랑 요 사인 2세타를 또 짝을 맞추시면 2분의 1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해괴망측한 놈만 남거든. 지금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3승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자, 이제 여기는 또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타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짝이 맞은 거잖아. 1이잖아. 얘도 1이고. 근데 얘는 두 개까지는 짝을 맞추는데 탄젠트가 하나 남지.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럼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이 전체는 1로 지금 수렴한 걸로 볼 수 있어 갖고, 그래서 최종 답은 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일단은 함수 두 개가 만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해서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뭐 방정식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정식이 물리적인 계산이 잘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래프로 끌고 가서 이제 그림으로 풀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일단 식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ln 1 플러스 2의 2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t승, 이게 x 플러스 t랑 같다. 일단 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세우겠지. 물론 여기서 뭐 x를 이항시켜 갖고 이제 이 좌변을 뭐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해서 뭐 증간표 동원해 갖고 이제 그래프 그려 갖고 이제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이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꾸시면은 약간 뭔가 지수로만 또 통일이 되는 느낌이 있어 갖고 나름 또 이제 나쁘지 않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t승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승은 0. 자, 2의 x승을 치환을 좀 합시다. 라지 x 같은 걸로.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의 t승 곱하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승은 0.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좀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이 지금 2차 방정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라지 x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만약에 자기가 봤을 때 한눈에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바로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잘 안 보이셨던 분들은 이제 근해 공식에 기대해 보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2차 방식 모양이니까. 자, 그래서 x는 라지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2의 t승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즉 2의 2t승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이제 루트 안에 써야 되는 게 이 모양인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거 완전 제곱입니다 지금. 아, 이거는 2의 t승 빼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전체의 제곱이겠구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지. 근데 루트 안의 제곱은 이제 우리가 절대값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의 t승 풀마 이제 절대값 2의 t승 빼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의 절대값. 자, 물론 이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파악해서 푸실 수는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는 2의 t승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로 형상화하면 이제 증가하는 지수함수. 근데 하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감소하는 지수함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교점이 한번 생길 건데, 그 교점은 이제 구해 보시면은 2의 t승이랑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보시면은 2의 2t승은 2, 즉 2t는 ln이, t는 2분의 1 ln입니다. 여기서 그 숫자를 줬지. 그래서 요 교점이 t 이꼴 2분의 1 ln이니까 t가 2분의 1 ln이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오른쪽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빨간색이 더 크죠. 파란색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항상 양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양수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 절대값을 떼버리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 절대값을 뗐을 때 이제 저거 풀마 처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라지 x는, 자, 이게 더하기로 갔을 때가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이게 빼기로 갔을 때가 2의 마이너스 t승이라고 나올 거고,
그래서 라지 x의 값이 2개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를 라지 x라고 둔 거냐면은 2의 x승이라는 걸 라지 x로 둔 거기 때문에 결국 2의 x승이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이든지 또는 2의 x승이 2의 마이너스 t승이든지, 그러면 여기서 x를 스몰 x를 찾으시게 되면 이제 로그 이용하시면 되겠죠. ln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x는 마이너스 t. 자, 이런 식으로 x 값이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나는 이 두 녀석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는 지금 내가 찾은 상태라는 거지. 근데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결국 결과가 이렇게 떴다라는 거는 얘를, 이 부분을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이랑 2의 마이너스 t승의 곱으로 볼 수 있었으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 모양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근해 공식이라도 쓰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이걸 내가 못 봤다고 문제를 못 풀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두 개의 함수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y는 x 플러스 2, 즉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거지. 나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또 뭐 증감표를 써봐야 되겠지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얘하고 만나는 점이 두 점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서 두 점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 두 점의 x좌표는 찾은 거고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두 개 x 중에서 근해 공식에서 이제 그 중간을 플러스로 썼을 때랑 마이너스로 썼을 때 두 개의 결과가 있었는데 얘가 플러스로 썼을 때의 결과죠 지금. 그리고 그 플러스 했는 두 개의 대상들이 다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양수 두 개를 더해놓고 지금 2로 나눴을 때 그런 결과물인 거고, 얘는 양수 빼기 양수를 해서 그걸 뭐 2로 나눠갖고 나온 결과물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더 큰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x는 ln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t.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울기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기 보조선을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기울기가 1이니까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이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 길이의 루트 2배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지. 따라서 내가 찾고 싶었던 ft는 요 거리, 이거에서 이걸 뺀 거, ln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마이너스 t, 이 값에다가 루트 2배를 시킨 거, 이게 이제 ft죠. 자, 그럼 이제 이 ft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t는 요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그대로 가고, 자, 로그 쪽 미분하시면 진수를 역수에 깔고 이 진수의 속미분 개념 이렇게 가겠죠. 요거 마이너스, 그리고 요 뒤에 t는 미분하면 이제 1. 자, 문제는 나한테 이제 f-ln2를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t 대신에 ln2를 넣으시면 요거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역수니까 2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이제 여기는 결국 간단히 하시면은 3분의 5가 될 거고 1을 더하면 이제 3분의 8. 그 답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p 플러스 q의 값은 뭐 11.